설악산에는 참으로 멋진 곳이 많습니다.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왕성 폭포와 울산바위인데 이 둘은 아무나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공존하고 있는 7월 하순, 저는 토왕성 폭포와 울산바위를 같은 날 함께 다녀오는 한 안내산악회를 따라 두 곳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초 한계령에서 출발하여 대청봉에 오른 다음 오색으로 내려오는 등산을 다녀왔기에 3주 만에 설악산을 다시 찾은 셈이 됩니다. 토왕성 폭포는 설악산 칠성봉 북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폭포 주변이 산세가 매우 험하고 인근에 낙석과 낙빈과 같은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사항의 이유로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오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비룡폭포 탐방로를 연장해 지금은 토왕성 폭포 전망대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3km가 채 되지 않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비룡폭포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를 따라간 다음 비룡폭포에서 400m를 올라가면 되는데 가는 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설악동에 있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다리를 건너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길을 1.5km쯤 간 다음 계곡을 따라 500m쯤 올라가면 육단폭포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400m를 올라가면 비룡폭포가 나옵니다. 육단폭포는 물이 바위의 오목한 곳으로 흐르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만들어진 둥그런 물 웅덩이가 6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비가 온 뒤가 아니면 수량이 많지 않아 다소 가냘퍼 보이지만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물 웅덩이 사이사이를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 들으며 폭포 위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는 기분은 신선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16m 높이의 비룡폭포는 폭포수 속에 사는 용에게 처녀를 바쳐 하늘로 올려보냄으로써 심한 가뭄을 면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비룡폭포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매우 가파른 계단길을 400m를 올라가면 토왕성 폭포 전망대가 나옵니다. 토왕성 폭포는 해발 1328m의 화채봉에서 흘러 1094m의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국내 최장의 폭포인데 그 비경이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널어놓은 듯이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단폭포를 지나 쌍천에 흘러드는데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폭포의 이름은 땅의 기운인 토기가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행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름에 성자를 붙인 것은 석가봉, 문주봉, 보현봉, 익적봉, 노적봉, 문필봉 등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토왕성 폭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눈에 들어온 토왕성 폭포는 물줄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자는 모습이었습니다. 토왕성 폭포는 폭포의 길이도 길고 아름답기가 어느 곳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빼어나지만 산봉우리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 흐르는 물이 많지 않으므로 비가 많이 내린 뒤라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토왕성 폭포 전망대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전망대에서는 빼어난 폭포와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나 폭포로부터 1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에서 보는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없고 물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줄기가 약할 때는 어디에 폭포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내려오는 외국인 탐방객도 종종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전망대 주변은 경관이 매우 좋아서
토항성 폭포에서부터 속초 시가지와 바다까지 이어지는 멋진 경관도 볼 수 있습니다. 토항성 폭포는 산악인들에게는 겨울 빙벽 훈련 장소로 매우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 폭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 만들어지는 토항성 빙폭은 하부 170m, 상부 200m 두 부분으로 나뉘는 국내 최대의 빙폭으로 겨울에 산악인들에게 빙벽 훈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빙벽 등반대회도 개최되는데 가끔 거대한 빙벽에서 추락하거나 눈사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토항성 폭포의 멋진 물줄기를 상상하며 처음으로 토항성 폭포 전망대를 찾았던 저는 물이 많지 않았던 아쉬움을 안고 올라갔던 길을 내려와 울산바위로 향했습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에서도 봉우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동북쪽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는데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둘레가 4km이며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을 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름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데 다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멀리서 본 사람들은 많아도 올라가 본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발 873m의 울산바위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3.8km 거리에 있으며 흔들바위에서 1km를 더 올라가면 나오는데 흔들바위까지는 맑은 공기와 잘 자란 숲이 우거진 숲길이 이어지지만 흔들바위를 지나면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여 마지막 500m는 대부분 철계단으로 만들어진 매우 가파른 올라가기 쉽지 않은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이 계단은 1985년에 설치되어 공포의 808 철계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급경사이면서 비좁고 낡은 옛날 철계단을 철거하고 지난 2013년에 새로 만든 것으로 훨씬 좋아진 것이라 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겠죠.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힘들어 잠시 쉬면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슬아슬하여 다리가 떨릴 지경인데 이럴 때 시원한 산바람에 땀을 식히며 힘들게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말도 아닌 평일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놀라고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놀라기도 했습니다. 고생 끝에 울산바위 정상에 오르면 아슬아슬한 바위 위에서 보이는 다른 바위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멀리 보이는 설악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장관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한편으로 속초 쪽 넓은 들이 보여주는 평화로움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울산바위에는 잘 알려진 전설이 있습니다. 주물주가 금강산의 경관을 빼어나게 빚으려고 잘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불렀는데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큰 바위도 그 말을 듣고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 금강산을 코앞에 둔 미시령에서 잠시 쉬어가고자 앉았다가 금강산에는 이미 12,000 봉우리가 다 찼다는 말을 듣고 설악산 미시령에 그대로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울산바위를 직접 보고 싶으나 마지막 계단이 너무 험하고 경사가 가팔라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멀리서나마 직접 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가다 보면 잘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인제에서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여 속초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울산바위가 보이는데 전망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에서 고성 방향으로 미시령 옛길을 달리다가 울산바위의 절경을 볼 수도 있고 고성에서 드라이브하다 보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토항성 폭포와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수많은 진주 가운데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토항성 폭포 전망대는 처음 찾았는데 참 멋진 곳이었지만
물이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기에 언젠가 물이 많을 때 다시 찾아야 할 숙제를 안고 왔고, 그때 울산바위도 다시 오른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안고 이번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